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고유값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제 고유값이 몇 가지의 특성을 갖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특성을 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특성이 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렬의 행렬식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해당 행렬의 고유값들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5, 1, 3, 3이라고 하는 네 개의 숫자를 원소로 갖는 2 곱하기 2 행렬, A 행렬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자, A 행렬의 행렬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2 행렬이기 때문에 AD-BC 해서 A는 5 곱하기 3 빼기 3 해서 12가 됩니다. 이 행렬식의 값이 무엇과 같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렬 A가 갖는 두 개의 고유값이 있겠죠. 각각의 고유값의 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행렬 A의 고유값이 얼마였냐면 하나가 6이었고 다른 하나가 2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곱하면 12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유값 관련해서 어디에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기억을 해야 되는 주요한 특성이 되고, 자, 두 번째 특성이 무엇이냐면 어, 어떠한 행렬의 트레이스, 이 tr은 트레이스를 의미합니다. 행렬의 트레이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각성분의 합을 우리가 어떠한 행렬의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행렬의 트레이스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고유값들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고유값들의 합은 해당 행렬의 트레이스와 같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고유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두 번째 특성이 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요 A라고 하는 행렬에 대해서 이러한 특성이 정말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 행렬의 트레이스는 어떻게 되죠? 대각성분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각성분이 5랑 3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레이스 A는 5 더하기 3 해서 8이 되고요. 이게 무엇과 같다고요? A라고 하는 행렬의 고유값들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고유값이 6하고 2이기 때문에 8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성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나중에 나오게 되는 뭐 차원 축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다른 특성들은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는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되도록이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첫 번째 고유값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행렬의 행렬식의 값이 무엇과 같다? 해당 행렬의 고유값들의 곱하기랑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특성을 갖냐면 어떠한 행렬의 트레이스, 즉 대각성분의 합이 무엇과 같다고요? 해당 행렬의 고유값들의 합과 같다라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두 가지 고유값과 관련된 특성들을 살펴봤는데 그러한 특성이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2 곱하기 2 행렬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A라고 하는 행렬의 고유 벡터랑 고유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정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닌 벡터가 A라고 하는 행렬의 고유 벡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람다라고 하는 스칼라가 A라고 하는 행렬의 고유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유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항을 왼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맞나요?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0이 아닌 고유 벡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요 왼편에 있는 2 곱하기 2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행렬의 디터미넌트 행렬식이 0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행렬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계산 과정은 다시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예, 이러한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은 AD-BC이기 때문에 예, 람다 D 람다 빼기 B,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람다 플러스 AD 마이너스 BC가 되고 이게 0이 되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람다의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고유값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보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를 람다 1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람다 2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 얘네들의 합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고유값이 람다 1과 람다 2죠. 그리고 고유값들의 합이 무엇과 같다고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 A라고 하는 행렬의 무엇과 같아요? 트레이스와 같은 거죠. 그래서 람다 1 플러스 람다 2는 A 플러스 D가 되는 겁니다. 대각성분의 합이기 때문에 자 근데 람다 1과 람다 2가 어떠한 값들이라고요? 이러한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아마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서 이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하는 경우에 맞나요?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근이 x에 대한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x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개의 근이 존재합니다. 두 개의 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던 거고 그리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람다 값, 즉 두 개의 근이 되는 거고 걔네들의 합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이 앞에 있는 게 지금 1이기 때문에 그거 분의 b, 요 b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가 돼서 a 플러스 d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두 군의 곱은 a분의 c가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람다 1과 람다 2, 즉 두 군이죠. 얘네들의 곱하기는 요 a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AD-BC가 되는 거고 요 AD-BC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A라고 하는 행렬의 행렬식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람다가 람다 1과 람다 2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는 다시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냐면 람다 빼기 람다 1 곱하기 람다 빼기 람다 2 is equal to 0라고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람다의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람다 1이 되고 람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람다 1 플러스 람다 2의 람다 그리고 플러스 람다 1 곱하기 람다 2가 되고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얘랑 우리가 도출한 이 부분이랑 동일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람다 1 플러스 람다 2가 a 플러스 t가 되어야 하고요. 다시 한번 쓰면 그리고 람다 1 곱하기 람다 2가 어떻게 되어야 해요? 이 부분과 동일해야 되는 거죠. 즉 AD-BC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두 개의 고유값이 되는 거고 얘는 A라고 하는 행렬, A, B, C, D라고 하는 구체적인 값을 갖는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했을 때 그 해당 행렬의 트레이스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얘는 해당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됩니다. 그래서
왜 고유값이 앞에서 살펴본 그러한 두 개의 특성을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특성이에요. 어떤 행렬의 행렬식. 그래서 A라고 하는 행렬이 있는 경우에 해당 행렬의 행렬식이 무엇과 같다고요? 해당 행렬의 고유 값들의 곱하기랑 같다라는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determinant, 즉 행렬식의 값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죠? A라고 하는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행렬식의 값이 0인 경우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행렬식 같은 경우에는 고유값들의 곱하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행렬식의 값이 0이라는 것은 해당 행렬이 갖는 여러 개의 고유값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가 중간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여러 개의 고유값들의 곱하기의 값이 0이 될까요? 행렬식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해당 행렬이 갖는 여러 개의 고유값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고유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어떠한 행렬이 여러 개의 고유값들을 갖는데 그 중에 적어도 하나의 고유값이 0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렬의 행렬식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행렬식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당 행렬이 어떠한 행렬이다? full rank 행렬이다 아니다? full rank 행렬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해당 행렬은 singular 행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적어도 하나의 고유값이 0이다라는 것은 해당 행렬의 determinant, 즉 행렬식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왜? 어떠한 특성 때문에? 해당 행렬의 determinant의 값이 무엇과 같다라는 특성, 고유값들의 곱하기랑 같다라고 하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해당 행렬이 갖는 여러 개의 고유값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고유값이 0이 되면 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해당 행렬의 행렬식의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하면 행렬식의 값이 0이기 때문에 해당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렬은 full rank 행렬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행렬을 singular 행렬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나요?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에 적용해서 생각을 하면 해당 행렬을 가지고 표현이 되는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 아니면 불능의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해가 무수히 많던지 아니면 해가 하나도 없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유값과 연립방정식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특정한 행렬, 만약에 A라고 하는 행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A라고 하는 행렬을 가지고 표현이 되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해당 행렬의 고유값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고유값이 0이 되는 경우는 해당 연립방정식에 존재하는 해가 무수히 많거나 즉 부정 이 되거나 아니면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불능의 케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연결을 시켜서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A라는 행렬이 이렇게 1, 2, 2, 4 저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다뤘던 행렬이 되는데 이 행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랭크가 얼마예요? 즉 서로 독립인, 선형 독립인 행의 수가 얼마가 되냐면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에 곱하기 2, 즉 실수배로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선형 독립이 아니라 선형 의존, 선형 종속인 관계를 갖습니다.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 두 개 행 중에서 우리가 선형 독립인 행은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형 독립인 행 또는 선형 독립인 열의 수가 해당 행렬의 랭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A라고 하는 행렬의 랭크는 1이 되고 해당 행렬의 랭크가 무엇보다 작기 때문에 해당 행렬에 존재하는 행의 수나 열의 수, 즉 2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행렬을 어떠한 행렬이라고 부른다고요? full rank가 아닌 행렬이 되는 거고 full rank가 아닌 행렬은 singular 행렬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singular 행렬이기 때문에 즉 full rank가 아닌 행렬이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행렬의 행렬식이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DET를 구하게 되면 얘는 1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고 그리고 고요값 관련해서 우리가 바로 직전의 슬라이드에서 다룬 첫 번째 특성이 무엇이 되냐면 고요값들의 곱하기가 무엇과 같다고요? 해당 행렬의 행렬식의 값과 동일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행렬 같은 경우는 지금 2 곱하기 2 행렬이어서 고요값이 두 개 존재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람다1 곱하기 람다2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0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1, 2, 2, 4라고 하는 특정한 숫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을 구해보면 0하고 5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직접 손으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는 numpy가 가지고 있는 eig라고 하는 펑션, 정확하게 말하면 numpy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numpy 하위 모듈로 존재하는 linalg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을 하는 eig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한 행렬의 고유값들과 고유 벡터들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줄 거예요. 직접적으로 1, 2, 4라고 하는 4개의 원소를 갖는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값을 eig라고 하는 펑션을 가지고 계산을 해볼 건데 그 펑션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0,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둘 중에 하나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하면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람다1 곱하기 람다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0이고 이게 뭐 5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이게 5고 이게 0이 된다. 어쨌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둘 중에 하나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둘을 곱했을 때는 그 결과가 0이 나오고 고유값들의 곱하기는 해당 행렬의 행렬식과 같기 때문에 해당 행렬식의 값도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고유값의 고유값이 0이 되는 경우에는 행렬식이 0이어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직접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서 다뤘던 1, 2, 2, 4라고 하는 4개의 숫자를 갖는 행렬을 여기서는 singular matrix라고 하는 행렬로 생성을 했고요. 그래서 해당 행렬의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linalg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을 하는 eig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유 값들과 그 다음에 고유 벡터들이 출력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유 값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그 2 곱하기 2 행렬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고유값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 고유값이 0이 되고 두 번째 고유값이 5가 된다. 그래서 둘을 곱하면 0이 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요 행렬에 무엇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렬식 디터미넌트의 값 또한 0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DT를 이용해서 해당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보면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디터미넌트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랭크랑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해당 행렬 같은 경우에는 랭크의 값이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서로 선형 독립인 행의 수나 혹은 서로 선형 독립인 열의 수가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1이라고 하는 값이 해당 행렬이 갖는 행의 수나 열의 수, 즉 2보다 작기 때문에 해당 행렬은 full rank 행렬이 아닌 행렬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matrix 언더바 rank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해당 행렬의 랭크를 계산해 보면 1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는 full rank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역행렬을 inv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해서 구해 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에러가 나오죠. 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데 역행렬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에러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이렇게 singular matrix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행렬을 구하고자 하는 이 singular matrix가 어떠한 매트릭스예요? full rank 매트릭스가 아니라 single matrix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그 첫 번째 고유값의 특성을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고유값의 특성 있잖아요. 고유값들의 합이 무엇과 같냐면 해당 행렬의 트레이스와 같다라고 하는 두 번째 특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기서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진 않는데 그러한 특성은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내일 배우게 되는 그 PCA라고 하는 차원 축소 방법이 있어요. 그 차원 축소 방법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개념을 사용하는 차원 축소 방법이 되는데 PCA라고 하는 차원 축소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요? 두 번째 고유값의 특성이, 즉 고유값들의 합이 해당 행렬의 트레이스의 값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특성이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 차원 축소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PCA라고 하는 차원 축소 방법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고유 벡터의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대칭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의 특성이에요. 자, 얘는 별게 아니고 이러한 대칭 행렬이 뭐예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랑 아래가 동일한 대칭인 행렬을 우리가 이제 대칭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대칭 행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자기 자신과 해당 행렬의 전치 행렬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만족하는 행렬을 우리가 대칭 행렬이라고 합니다. 대칭 행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고유 벡터를 갖는데 고유 벡터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수직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유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두 번째 고유 벡터는 얘랑 수직인 고유 벡터가 됩니다.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각이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사이각,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세타라고 표현이 되는 사이각에 대해서 코사인을 적용해 보면 9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90도가 얼마예요? 코사인 90도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있냐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0이면 그 세타를 사이각으로 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다고요? 서로 수직인 관계, 즉 세타가 90도가 되는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유 벡터 관련된 특성인데 어떠한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 대칭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의 특성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PCA에서 다루는 행렬이 대칭 행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해당 대칭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 벡터를 구하게 되는데 그러한 고유 벡터들은 어떠한 관계를 갖냐면 우리가 다루는 행렬이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고유 벡터들이 서로 수직인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 우리가 이러한 1221이라고 하는 대칭 행렬에 대해서 파이썬 코드로 그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파이썬 코드를 보게 되면 일단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1, 2, 2, 1이라고 하는 4개의 숫자를 원소로 갖는 대칭 행렬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시메트릭 매트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행렬로 우리가 생성을 한 거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EIG 펑션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고유 값들이 이 value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고유 벡터들이 이 vector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살펴보죠. 그래서 이 vectors를 살펴보면 아이고. 이렇게 됐죠? 거고요. 살펴보면 이렇게 그 두 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칼럼이 첫 번째 고유 벡터고 두 번째 칼럼이 두 번째 고유 벡터가 되는데 걔네들을 슬라이싱과 인덱싱 방법으로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고유 벡터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고유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유 벡터 간에 존재하는 사이각의 크기가 90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사인 세타를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우리가 두 벡터의 내적값을 가지고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내적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랑 B라고 하는 벡터의 내적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의 길이 곱하기 B의 길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A랑 B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를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면 양변을 A의 길이와 B의 길이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분자에 존재하는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의 내적 값이 얼마가 되면 이게 0이 되면 당연히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0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분자의 값이 0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분자가 두 벡터 사이의 내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벡터가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1, 2, 2, 1이라고 하는 2 곱하기 2 행렬의 고유 벡터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EIG라고 하는 펑션을 가지고 도출을 한 두 개의 고유 벡터 간에 이게 첫 번째 고유 벡터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얘네들 사이에 내적을 dot 펑션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유 벡터와 두 번째 고유 벡터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각의 크기가 90도가 된다. 그래서 그 사이각을 세타로 표현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요 내적의 결과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코사인 세타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세타의 값이 90, 즉 직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결과가 무엇에 대해서 만족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다루는 행렬이 어떠한 행렬인 경우에 대칭 행렬인 경우에 해당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들은 서로 수직인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PCA라고 하는 차원 축소 방법에서 우리가 다루는 행렬이 대칭 행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칭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들이 수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 수직인 관계를 갖는 고유 벡터들을 사용한 방법이 PCA라고 하는 차원 축소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내일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것인데, 대칭 행렬에 대해서 고유 벡터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수직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강의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